안녕하세요. 경력 20년 부장판사 출신 박나래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으셨나요?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항소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야 결과가 바뀌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원에서 수백 건의 형사 항소심 사건을 처리해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의 구조부터 실전 전략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소심은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심 기록을 토대로 판결에 잘못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심 판사가 틀렸다는 걸 네가 증명해봐.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거나 새로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유리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1심 판사가 혜택하고 신빙성 있다고 본 증인의 증언이 왜 믿을 수 없는지, 경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랑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논리적으로 탄핵해야 됩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열쇠가 있는데요,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서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항소심 판사가 제일 처음 읽어보는 항소 이유서가 항소심의 승패를 결정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소심의 기간과 절차, 반드시 알아야 할 타임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소장은 언제까지 낼 수 있냐?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내야 됩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판결문을 아직 못 받았어도, 변호사가 없더라도 일단 항소장부터 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7일 안에 발송만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7일 안에 법원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항소를 하려고 하면 직접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절차가 항소이유서 제출인데요, 항소장 내고 나면 기록이 고등법원이나 지법항소부로 넘어가게 되고,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한테 기록 접수했다 이렇게 통지를 해오는데요, 항소이유서는 그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기간 놓치면 항소 기각 결정이 나버립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민사는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형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한 내에 반드시 간략하게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항소심 감형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감형을 해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으면 선고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감형을 받으려면 재판부가 바꿀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사건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감형 요소입니다. 항소심 선고 직전까지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합의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공탁입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고요.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탁 자체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세 번째,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항소심에서의 반성문은 1심에서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은 이미 내려놓은 상태에서 양형 요소만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거나 변명 위주의 반성문은 역효과가 납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집중을 해서 반성문을 쓰셔야 됩니다. 반성문 쓰는 구체적인 요령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전과, 가족관계, 생계, 이런 양형인자를 정리하는 건데요, 초범인지 여부,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지, 이런 대법원 양형기준에 나와 있는 감경인자를 빠짐없이 챙기셔야 됩니다. 1심 판결에 누락된 감경 사유를 확인해서 항소이유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실제 감형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사건인데요, 1심에서 3억 전부에 대해서 사기가 인정이 돼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고, 법정 구속이 된 다음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항소심에서 집중한 건 피해 액수에 대한 사실 오인 부분하고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먼저 피해 액수 계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범행 초기에는 기망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금원을 투자금으로 변제를 했기 때문에 3억 전부가 피해액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변제한 1억 5천만 원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회사 장부상으로도 변제 내역을 입증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 피해 금액 1억 5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은 형사 공탁을 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징역 2년의 실형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형사 항소심은 사실상 피고인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략으로 공략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 모든 기회가 닫힌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지금 1심 판결이 나왔거나 선고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LKB 평산, 저희 형사센터는 저를 포함
포함해서 형사 항소심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